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2140선에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어제 시장에서만 1,500억 원 넘게 매도세 나타내면서 시장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1% 이상 빠지면서 720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늘 코스피 2% 가까운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2108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예상 체결 지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답답합니다. 삼성전자 2%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44,000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기관들 매수했고요. 외국인들 4거래 연속 매수하다가 어제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오늘 3% 넘는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어제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78,0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70,000원 선도 위태해 보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0.82%의 하락세, 그리고 LG화학이 어제 1% 넘게 빠졌는데요. 오늘 1% 가깝게 빠집니다. 359,000원 선 바라보고 있는데요. LG화학은 다국적 화학기업인 다우 듀폰이 보유한 이 올레드 소재 기술 인수에 나섰다는 소식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요. 117,000원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셀트리온이 어제 5%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 계속 20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2% 가깝게 하락을 합니다. 179,500원 선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 화요일 셀트리온 삼형제가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은 이날에 중국 합작 법인 설립 계획 등을 밝혔는데요. 또 3사 합병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은 세 개 회사 주주들이 동의를 한다면 언제든지 합병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틀 동안 공매도가 60만 주 정도 쏟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오늘 2% 가까운 하락세 예상됩니다. 25만 원 선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LG 생활건강 이제 8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11% 넘는 급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기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단숨에 제치면서 이달 들어서만 14위에서 어제는 장중한 때는 6위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마감은 8위권에서 했는데요. 시총 4위인 현대차와도 격차가 이 시총이 3조 원대에 불과합니다. 특히 10대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올해 2개월 연속 영업이익 추정치가 개선되고 있다는 유일한 종목이라는 평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1% 넘는 하락세가 예상되는데요. 어제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9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32만 원대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3일간 공매도가 7만 주 정도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이 1% 가깝게 하락합니다. 10만 7천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1위부터 15위까지도 답답합니다. SK텔레콤 0.4% 약보합권 바라보고 있고요. 네이버가 어제 3% 가깝게 빠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시총 10위권까지 올라오기도 했는데 오늘 12위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1% 이상 하락하면서 12만 1,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수 오늘 2% 하락세, 현대모비스 오늘 4% 가깝게 하락을 합니다. 20만 원대 현재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지고 한국전력이 1% 넘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3만 1,000원대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0.2%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726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5%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셀트리온 삼형제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였습니다. 공매도가 좀 쏟아지는 상황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2% 이상 하락하면서 6만 3천 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CJ ENM 어제 1% 이상 빠졌습니다. 오늘 0.6% 정도의 회복세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22만 3천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라젠이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6만 4천 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이로메드 오늘 보합권 예상됩니다.
있습니다. 어제는 6% 가깝게 빠졌습니다. 어제 주주총회를 열기도 했었는데 이 바이로메드는 주식회사 헬릭스미스로 상호를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렇게 공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스코캠텍 어제 2% 넘게 빠졌는데요. 오늘 3% 가까운 하락세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6만 원 선 이탈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5만 9천 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어제 2% 하락세, HLB도 2% 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제 3% 가깝게 빠졌습니다. 9만 원대 이탈한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어제 1%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1% 넘는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 넘는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 현재 15만 원 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초가 공략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시장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 중심의 종목들이 다소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시장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애경산업이 눈에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애경산업은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초이트 제품인 AG20 에센트 팩트의 확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본 제품이 홈쇼핑 채널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후에 화장품 사업부가 애경산업의 전사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소비자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면세점과 수출 부분에서도 꾸준하게 최근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해 판매 법인을 통해서 중국 오프라인 채널도 확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화장품 브랜드의 이제 원 아이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AG20의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존 브랜드인 루나의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고 있고 신규 브랜드 출시 등을 통해서 브랜드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시장 경쟁 심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구조조정을 이미 끝냈고 이익 개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익성 개선에 충분히 집중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생활용품 사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우리 사업 관련된 수급 부담이 있었지만 면세점과 수출 부분에서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도 견조하게 우상향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이틀 정도 10% 정도 올랐습니다. 현가부터 49,500원까지의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공고드리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선절가는 48,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애경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3월 21일에 주셨던 아미코제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고요. 3월 20일에 주셨던 배럴은 1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윤여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3월 21일에 주셨던 SK가스 3.67% 그리고 머큐리는 0.41%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3월 7일에 주셨던 G3 BNT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반종민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배럴 올라와 있는데요. 3월 20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11.4% 그리고 4위에는 EXT 올라와 있습니다. 1월 31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13%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3위에는 어보브 반도체 올라왔습니다. 3월 14일에 추천해 주셨고 약 2주 만에 수익률이 16%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모나리자 올라왔는데요. 2월 28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약 한 달 만에 수익률 21% 넘겼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웰크론 올라와 있는데요. 1월 31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이 58% 넘었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한미약품 올라와 있고요. 3.26%. 4위는 금호석유 올라왔습니다. 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부터 3위까지는 모두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3위에는 호텔신라 올라와 있고 수익률 15%, 코스맥스 17%, 그리고 1위에는 애경산업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 27%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에는 신인섭 소장의 파세코 올라와 있는데요. 3월 25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약 3거래일 만에 수익률이 현재 41% 넘기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7위에는 안해민연구원이 누레플랜 올라와 있습니다. 1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수익률 46%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6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첨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수익률이 47%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그리고 5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ABL 바이오 올라와 있는데요. 3월 1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48% 넘었고요. 4위에는 이창원 본부장의 FNF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49% 넘겼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보시면 3위에는 신인섭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 52% 넘겼고요. 2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웰크론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58% 넘겼고요. 1위에는 안해민연구원의 하츠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이 107% 넘겼습니다. 네, 반종민 소장님께서 웰크론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58% 넘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웰크론 같은 경우에 전일자 굉장히 한 18%까지 이제 상승을 하다가 뭐 10% 정도의 이제 종가에 마무리하면서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을 통해 가지고 뭐 보시면은 그 공기청정이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공기청정지 관련된 부분은 워낙 이제 금액 단가가 비싸고요. 일회성으로 짙은 부분들이 없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사놓으면은 굉장히 좀 오래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은 이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는 좀 다르게는 일반적인 소비재로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마스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이제 구매를 하고 착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 종목이 조금 늦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 공기청정기보다는 앞으로는 조금 더 기대감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은 좋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흐름 봤을 때 6,0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3월 28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도 양지수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어제 장중한테 약세 이어오다가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구체화하고 일각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1분기에 바닥을 찍고 또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 어제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장중에는 크게 빠졌다가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반도체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와 비슷하게 나란히 하락 출발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2% 가깝게 빠지면서 44,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5% 빠지면서 72,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 이상 빠지고요. LG화학이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36만 원 선 턱걸이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현대차 현재 보합권에서 올라갑니다. 12만 원 선 아래인 11만 8,500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어제 큰 폭으로 빠졌던 셀트리온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 18만 1,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1%대 하락세 나옵니다. 32만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는 1%대 그리고 LG생활건강 0.86%의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다만 SK텔레콤만이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을 하는데요. 0.6%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25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나란히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현재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약 1분 만에 15포인트 빠진 2,13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72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CJ E&M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 이어갑니다. 그리고 CJ E&M조차도 이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22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64,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65,000원대 이탈했습니다.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오늘 1.5%의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6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바이로메드 0.78% 하락세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이 현재 1% 가깝게 하락하면서 63,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외하고는 일단 1위부터 10위까지,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세 이어나가는데요. 메디톡스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이고요. HLB가 오늘 2% 넘는 하락세로 출발을 합니다. 75,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오롱 티슈진도 마찬가지로 0.57%의 하락세 나옵니다. 일단 오늘 바이오 종목들 대부분 눌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0.6%의 하락세, 현재 16만 원 선조차도 이탈을 하고 1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2월 14일에 애경산업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 27% 넘었습니다. 목표가 5만 1,000원 주셨는데 넘어섰거든요.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좀 차익 실현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하였는데요. 좀 우려와 달리 좀 성장세를 좀 유지하는 좋은 펀디멘탈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력 채널인 수출이라든지 면세 부분에서 지금 성장이 유효하고 지금 상당히 견고한 어떤 펀드멘탈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에 이제 중국 그 전자상거래법 시행에도 1, 2월에 어떤 중국향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 수요 회복으로 인해서 더욱 성장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홈쇼핑 또한 이제 안정적인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원 아이템이죠. 이런 그 LG20의 어떤 리스크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LG20의 제품 라인을 좀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브랜드인 루나 같은 경우도 어떤 판매 채널 다각화라든지 신규 브랜드 출시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다각화 사업을 통해서 어떤 원 리스크를 좀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 실적도 좀 호실적이 좀 예상이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15% 정도 증가한 25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2차 목표가라 5만 1,000원을 좀 드렸는데요. 차익 실현을 하실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시고 지금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한 6만 원 정도까지 좀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요일에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아스트입니다. 예, 이 아스트는 그 항공기 부품 제작 및 시공구류 이제 생산 기업으로 방위 산업 부분 관련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대폭 이제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작년 이제 대폭 조정을 받으면서 작년 10월 30일까지 이제 그 조정을 받으면서 저점 갱신을 했습니다. 이후 2달 동안 이제 조정폭을 맞고 이제 횡보를 한 뒤에 이제 올해 1월부터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15,000원대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요. 다시 상승을 하면 지금 현재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초 이제 조정을 3월 초에 이제 조정을 좀 한번 이렇게 크게 받았었는데 이때 조정폭을 이제 좀 받다가 좀 반납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상승을 하면서 이 아스트가 작년적인 흐름들보다는 현재 좀 굉장히 좀 좋아졌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11월 달부터 이제 추세 전환이 된 모습들이 있는데 이 추세 전환이 된 모습들을 봤을 때는 11월부터 작년 11월부터 조정폭을 맞고 흘러간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시자면은 고객 수요사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루어지다가 이제 외인이 대폭 이제 계속 꾸준히 들어오면서 조정폭을 막아주었고요. 또한 이제 올해 아스트에서 이제 자회사 ASTG IPO 주간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면서 추세 전환이 크게 이루어진 모습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초 이제 이렇게 빠르게 다시 한번 올라가는 듯 했지만은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감사 보고서 관련된 부분들이나 리스크 때문에 좀 조정폭을 좀 크게 받았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이 아스트도 좀 그 상황에서 좀 위험하지 않았나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작년 5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1% 이제 증가와 그 수익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이 되면서 재무적으로도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이제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재무적인 부분들, 그 수요가 증가했다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좀 더 그 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브라질 항공기 그 동체 제작권 사업권에 그 1,300억 원을 통해서 그 브라질 관련된 부분을 좀 인수를 했습니다. 이 브라질 시장에서 이제 진출한 것을 이제 앞으로도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번 인수권은 이제 앞으로도 항공기 제작 산업의 이제 특성상 해당 기종이 단종될 때까지는 수십 년간의 이상의 이제 매출을 조금 지속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보여진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흑자 전환된 부분들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아스트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성장 증가를 좀 더 노려볼 수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뭐 트라이엄프사로부터 이제 향후 5년간 항공기 설계 관련 기술을 이제 지원받기로 했고요. 민항기 이제 제작 부분에서 국내 최초로 슈퍼티어 1단 1의 단계에 이제 진입한 것도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슈퍼티어 1은 이제 민간 항공기 핵심 구조물 설계 제작에 참여하는 최상위 협력사로서 이제 앞으로 기술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기술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뒷받침해주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4,000원부터 14,800원까지의 이제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위에 안착을 하면서 지지 구간을 든든하게 이제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 300선이 있는데요. 이 300선이 이제 돌파를 지금 앞두고 있지만은 오늘자 같은 경우에 좀 시장 흐름이 좀 일반적으로 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300선을 돌파하고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제 단기 이평선 추세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 생각으로는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파를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위에 이제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를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 최근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수급적인 현황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인수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년간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300선 돌파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정폭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를 4개를 지정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3,000원입니다. 예,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슈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4월 중순까지 흘러가는 그 미세먼지 시즌에 대해서 앞으로도 조금 주식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쪽에 좀 수급이 많이 몰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태경화학입니다. 이 태경화학은 이제 액체 탄산 및 드라이 아이스 제조 기업으로 주력 사업은 이제 탄산가스 사업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8월에 이제 대폭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좀 특이한 부분들이 8월이 아니죠. 7월에 이제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작년에 엄청난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탄산 음료 소비 증가로 인해 식품 보관용 이제 드라이 아이스가 엄청나게 잘 팔리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제 폭염 시즌이 지나면 당연히 좀 재료가 소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후 이제 그 10월까지 조정을 받은 뒤에 올해 1월까지 굉장히 조금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월부터 강보합 상태를 살짝 유지를 해주면서 소폭으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잘 아시겠지만은 겨울에도 굉장히 황사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이 작년부터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죠.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 종목이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아서 대폭 상승을 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래도 그 드라이 아이스 관련된 부분과 인공강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금 실패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폭을 좀 굉장히 크게 받았었고요. 어느 정도 이제 큰 등락폭을 이어나가다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전일자 이제 뭐 갭상승을 보여줬고 현재 주가를 좀 안착을 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지금 현재 정도로는 좀 등락폭을 좀 크게 가져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방 추세보다는 상방 추세의 흐름이 조금 더 유지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보자면요,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인공 강우 실험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급등한 적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기업이 드라이 아이스와 액체 탄산을 만드는 업체로 도대체 이 기업이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좀 잠깐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전에 인공강우 실험 실패했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인공강우를 진행을 하려면 이제 구름을 뭉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통상 인공강우는 얼음 결정이 해기되는 요오드 화학은이나 이제 뭐 냉각 매체의 이제 액화질소,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 등의 이제 대기 중에 이제 뿌려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 태경 화학이 그 액화질소와 이제 드라이 아이스에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생성할 때 그 구름대를 생성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환경부 장관이 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과 관련된 인공강우 실험에 관련된 기술부문과 이제 협의가 된 모습들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공강우의 필수인 드라이 아이스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 이 태경화학이 한 번 더 이제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로 이제 보여질 수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하루빨리 미세먼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인공강우 실험 그 관련 수혜주 종목으로 이제 태경화학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여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추세 흐름도 좋고요. 일전에 이제 6,000원에서 6,200원대 이제 돌파 후에 이제 조정을 받고 또 이제 돌파 후 조정을 받고요. 반복을 계속 하다가 일전과 좀 다르게 지금 현재 안착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기관의 이제 매수세도 좀 굉장히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4월 부분까지 이제 황사 민세먼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거세게 좀 올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매우 가능성이 높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매력도를 좀 더 높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책적인 부분들을 통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인공강우 부분에서도 정부에서도 굉장히 그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4월에 황사가 크게 오는 시즌을 보았을 때는 그때까지 상승폭을 크게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400원입니다. 예, 금일자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젠백스입니다. 예, 이 젠백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필터 제조 및 판매 업체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중에 이제 카엘 젠백스는 이제 그 췌장암 백신, 항암 백신 개발하는 기업으로 즉 이제 바이오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사업 다각화가 이제 같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4월 2만 원까지 상승한 뒤에 그 7월까지 이제 대폭 조정을 받다가 이후 이제 10월까지 이제 박스권으로 이제 흘러가준 뒤에 다시 이제 거래량 없이 빠지면서 올해 1월까지 대폭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올해 1월부터 다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계속 추세 흐름을 유지를 해줬는데 아무래도 그 감사 보고서 부분적인 부분들 그리고 3월 달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하락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다가 이제 말일이 이제 되면서 3월 말일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 보고서도 제출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을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이제 항염증 조성물 관련된 대만 특허 취득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펩티드를 포함한 조성물이 이제 항염증 효과의 약학적 조성물 또는 이제 화장료 이제 조성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염증성 질환의 이제 치료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또한 이제 대만 내에서 독점적 권리를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재무적으로 좀 아쉬운 이 젠백스가 재무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알츠하이머병 그 임상 이상 환자 등록 완료 소식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볼 때는 굉장히 순조롭게 이제 진행 중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알츠하이머 관련 즉 이제 치매 부분이라고 이제 불려지는데요.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젠백스가 그 뭐 현 정부의 정책 중에 이제 치매 부분에서 한 번 더 이제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도 세포 이식용 조성물 관련 특허도 취득을 했고요. 췌장암 치료제 임상 3상도 지금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조정이 굉장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인과 기관이 1년째 이제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부터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300선 돌파와 현재 매물들을 소화해서 나가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충분히 상승력을 크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이전 그 췌장암 3상 실험과 조성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추세 흐름과 이제 힘을 봤을 때 상승력은 이제 충분하긴 하나 1차 매물 소화 구간이 15,000원대와 그 윗구간 16,300원대가 있습니다. 이 구간들을 조금 어느 정도 그 소화해 나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소 흐름이 좀 미비할 수 있어 각각 이제 별 4개씩 지정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3,500원입니다. 네, 아스트, 태경화 그리고 젠백스까지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팀장의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효성화학입니다. 한 3가지 정도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좀 실적이 좀 좋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3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전분기 대비 45.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1,5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1%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이제 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PDH 정기 보수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 그다음 PX 가격에 따른 텔레프탈산 스프레드 축소, TAC 필름 수출 감소하는 어떤 악재가 좀 있었지만 사우디 프로판 계약 가격 하락에 따른 PP 통합 스프레드 개선 효과라든지 PET 칩 가격 하락으로 인한 PET 필름 마진 확대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좀 개선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산불화 질소라고 하죠. NF3에 대한 어떤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좀 경쟁사 대비 좀 낮은 마진율을 기록을 하면서 NF3에 대한 어떤 현재 시가총액에 전혀 좀 반영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산불화 질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효율이라든지 중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지금 효성 TNC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중국 취저우의 어떤 산불화 질소 플랜트를 올해 중으로 좀 인수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인수가 완료되면 연결 이제 산불화 질소의 생산 능력 같은 경우는 5,800톤으로 경쟁사의 어떤 SK 머추리스에 대비해 55%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산불화 질소의 어떤 부산물 판매 확대라든지 원재료 가격 하락 등 운전 효율 개선으로 인해서 작년 대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확실한 성장성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1조 4천억 원을 들여서 대규모 이제 투자를 통해서 베트남 현지에 이제 한국 공장과 비슷한 유사한 규모의 지금 설비를 지금 건설을 하였습니다. 올해 말부터 PP 같은 경우는 이제 30만 톤의 선 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매출액가 한 40%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이제 3년 후에는 PP라든지 DH 같은 경우 60만 톤을 모두 이제 가동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매출액은 107%, 영업이익은 13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생산력 능력이 한 2배로 증가됨에 따라서 이익은 한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위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3가지 투자 포인트 말고도 북미의 이제 부분 분리 시설, 설비 신증설 확대라든지 어떤 PP의 주요 원재료인 프로판 가격의 중장기적인 안정화 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 중국의 PX 신규 설비들을 가동을 해서 어떤 지금 테레프탈렌 이제 스프레드도 재차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18만 원 그리고 손절가를 12만 7천 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제시해드릴 종목은 쿠쿠홈시스입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도 좀 실적이 좀 좋습니다. 지난해 4, 4분기 매출액 실적은 직전 분기 대비해서 164% 정도 증가를 하였는데요. 이 2가지 정도 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정수기 렌탈 사업이 좀 큰 폭의 성장을 좀 보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정수기의 어떤 위생 관리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분들에게 좀 상당히 어필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좀 내부 직수관부터 이제 외부 코르크까지 모든 곳을 살균할 수 있는 동사의 그 제품인 인앤아웃 직수 정수기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61.5% 정도 증가를 하였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인 어떤 살균이 가능하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공기청정기 부분입니다. 작년 10월에 선보인 인스퓨어의 어떤 타워형 공기청정기 W8200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상당히 좀 반응이 뜨겁습니다.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외 어떤 렌탈 누적 계정이 지금 거의 200만 개를 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좀 거의 시장에 좀 보이지 않았습니다. 렌탈 같은 경우는 거의 정수기가 거의 85%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어떤 좀 소비자들의 인식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기청정기에 대한 인식이 어떤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를 받는 어떤 제공받는 사치제에서 이제는 좀 무조건 구매를 해야 하는 좀 필수제로 좀 인식이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이제 공기청정기에 대한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액이 지금 3,4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1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업에서 상당히 지금 지속적인 성장의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5년에 진출한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지금 좀 시세를 좀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말레이시아에서 지난해 목표 계정이었던 60만 계정을 달성하였으며 연내 매출 같은 경우는 1,100억 원을 지금 달성을 지금 전망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레이시아의 공기청정기 판매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90% 이상 지금 성장을 하며 상당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쿠쿠 같은 경우는 올해 국내 누적 계정은 155만 개, 그다음 해외 계정은 100만 개로 총 255만 개의 어떤 누적 계정을 확보해 올해 좀 렌털 시장에서 강력한 좀 꾸준한 성장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좀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좀 국내외 렌탈 시장에서 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총 누적 계정 목표인 255만 개로 좀 설정을 하고 어떤 업계의 좀 영향력을 좀 확대해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제 우수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현지 사정에 맞게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목표 계정 수치를 좀 달성해서 좀 렌탈 강제로서 좀 우뚝 설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21만 원, 손절가를 16만 5천 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이제 제주항공입니다. 사실 그 항공계에서 이달 초에 좀 상당히 악재가 있었죠. 또 이제 아프리카 동부 에티오피아에서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비행기가 좀 3월 10일 날 좀 추락을 해서 탑승자 157명 전원이 좀 사망을 하였는데요. 이 사고 난 이 기종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것과 좀 동일한 보잉 737 이제 보잉 AC라는 이제 기종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 좀 보잉 게이트가 좀 일어날 정도로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좀 초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15일에 지금 국토부가 발표한 한국과 중국의 양국 이제 운수권 증대 합의는 어떤 이러한 이슈를 좀 잠재울 만한 어떤 동시에 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중국 난징에서 어떤 진행했던 한국과 중국의 항공회담을 통해서 운수권을 총 70회 정도 이제 증대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요. 한국과 중국 간 어떤 여객 운수권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548회에서 총 이제 608회로 60회가 좀 늘어났고요. 화물 운수권 같은 경우는 주 44회에서 54회로 10회가 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공업계에는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겼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어떤 거점 공항의 어떤 인기 노선의 추가가 많다는 점에서 항공사의 좀 수혜가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좀 확보한 좀 신규 운수권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과점 체계를 좀 누렸던 양대 국적기보다는 저비용 항공사의 어떤 유리한 방향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사에게는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1, 4분기의 사상 최대 실적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액 3,856억 원, 영업이익은 5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 27%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어떤 6대 신규 기재 도입이라든지 부산과 싱가포르, 또 한국과 중국의 노선 확대, 또 지방발 일본 및 어떤 동남아 신규 노선 개설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제 매출세를 좀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선두 어떤 저비용 항공사로서 어떤 차별된 어떤 운영 능력이라든지 전략을 통해서 다른 저비용 항공사의 어떤 격차를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 화물의 어떤 부분에 좀 약간 둔화되는 국면이 있는데 어떤 대형 항공사와 대비해서 어떤 안전적인 실적으로 좀 매력에 좀 투자가 좀 매력적인 어떤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고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항공에 대해서 목표가를 48,000원, 손절가를 35,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효성화, 쿠쿠홈시스 그리고 제주항공까지 세 가지 종목 모두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투비소프트입니다. 현재 14%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상증자 결정에 급등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반정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금일자 그 유상증자 50억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갭상승을 크게 띄우면서 지금 현재 주가를 안착하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전에 보시면은 3월 초에 굉장히 좀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때 이제 뭐 감사 보고서 좀 지연 관련된 소식이나 뭐 전체적으로 그 소송 제기 소송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은 그 감사 보고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그 관련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자 보면은 그 유상증자 50억까지 받은 부분들을 통해서 좀 상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유상증자 50억에 대한 발행가는 한 3,305원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못해도 그 3,305원에 이제 더블인 두 배인 그 한 6,000원까지는 조금 그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지금 봤을 때 하락폭이 큰 부분들이 있고요. 일전에 이제 아래에서 잡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기보다는 뭐 전체적으로 좀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이제 지켜보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넉넉하게 봤을 때 5,500원 선이든 5,200원 선에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인데요.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있다. 이렇게 오늘 증권사 리포트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좀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 좀 MLCC로 좀 상당히 뭐 유명한 기업인데요. 사실 커머니티 MLCC의 어떤 가격의 어떤 급락에도 불구하고 어떤 스마트폰용 어떤 초소형, 고용량 어떤 전장, 산업용 같은 좀 제품 비중이 좀 상승을 하면서 1분기에 지금 혼합 평균 단가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양호할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통신사들의 어떤 5G 기지국 투자 확대라든지 하반기에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어떤 데이터 센터, 뭐 투자자들의 어떤 산업용 LCC 등 어떤 수요들이 2분기부터는 좀 회복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이 주가 같은 경우 좀 2월 이후에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목표 주가를 한 13만 원 정도로 보시면서 이 종목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 3월 25일에 파세코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이 현재 벌써 41% 넘어섰습니다. 목표가 7,000원 터치를 했거든요.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더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때 구조를 열심히 설명을 드리면서 어차피 하치는 먼저 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똑같이 수익이 나봐야 먼저 출발선 앞에서 출발한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잖아요. 결국에는 후발주에 그 승부를 걸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지금 후발주에 승부를 걸은 게 일단 초반 그 드라이브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수소차 테마부터 계속 구조를 설명드렸고 결국에 어떤 테마가 미래에 탄생을 하더라도 그 구조는 똑같이 돌아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구조가 뭐냐면
1등주가 항상 탄생을 하고 1등주가 길을 열어주고 시간을 벌어주면 2, 3등주에게도 길이 생기고 결국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2, 3등주도 활약을 한다. 대신에 그 전제는 1등주가 죽지 않는 경우에 계속 그 현상이 어저께부터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위닉스, 크린앤사이언스 지금 대장주로 가던 게 어저께 쉬니까 뒤에 뭐가 다 올라오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죠. 내가 가장 베스트 프렌드라는 사람들과는 굉장히 친하고 그냥 옆에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하고 이제 덜 친하잖아요. 그만큼 유대 관계가 이제 겉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거죠. 대신에 점점 테마라는 게 중간에서부터 시작해서 핵심에서 주변부로 넓어지는 과정.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지금? 산소캔을 만드는 대륙제관. 이런 얘기 나오고, LPG 입법 건드리니까 LPG에서 LPG 가스 만드는 SK 가스라던가 이원, 이런 것까지 움직이고, 하지만 주변부가 그 핵심부보다는 힘이 약한 거죠. 근데 이제 주변부로 갔다가 다시 핵심부로 오면서 또 진화가 되는데, 공기청정기가 기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본 공기청정기에서 주방용 공기청정기로 옮겨가서 하츠가 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NX 같은, 위닉스의 그 동물용 공기청정기를 만들고 NX 같은 경우에는 동물용 가구를 만든다고 해서 또 둘이 엮여가지고 가고, 지금 이런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니까 한 두세 번 이렇게 반복이 돼서 시세가 나게 되면 주변부가 확산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요렇게 됐을 때 어떤 부분이 클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 생각의 흐름대로 진행이 돼요. 다. 왜냐면 공감대라는 게 형성이 되면 그게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어떤 그런 생각의 흐름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냥 자기가 머릿속에 그냥 그려보는 대로 진행이 돼버려요. 근데 그거를 실행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죠. 물론 이것도 다 종목이 나오고 나서 이건 이래서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그냥 결과론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쉬운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처음에 시작하는 건 세력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세력이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를 옮겨 타는 거는 우리가 생각의 논리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봐서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했는데 그게 맞아떨어지고 어떤 추격 매수가 붙은 부분이 보여서 초반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얻겠죠. 그래서 지금 파세코도 분명히 후발로 움직인다. 파세코, 신일산업 다 후발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어제 그대로 실현이 됐고 이렇게 되면은 1등주가 주춤거리는 사이에 많은 폭으로 아마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태경화학입니다. 이미 그 위닉스 크린앤사이언스는 신고가를 돌파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간 지 오래고 전고점이 저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 아래에 있는데 얘네가 죽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2, 3등주 혹은 3, 4등주 주변에 이제 찾아보는 그런 논리의 흐름대로 찾아보면서 가면서 이제 추격 매수하는 애들은 전고점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하는데 1등주가 시간을 벌어주니까 전고점을 돌파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중에 태경화학도 하나인데 지금 인공강우 실험. 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같이 미세먼지 공동 대응하기로 지금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중국도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인공강우 실험을 이제 계속 할 텐데 또 당장 비가 내리지는 않겠죠. 우리가 천지창조를 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구름에서 비가 내리게 인공적으로 하겠습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어떻게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비 한 방울이라도 미스트처럼 뿌리는 거라도 바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요. 지금 아무리 뭘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잖아요. 공기청정기를 해결한다고 해서 하늘에 미세먼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먼 미래를 보고 실험을 하는 건데 요오드 화학과 드라이 아이스를 통해서 구름에다 씨앗을 그걸 뿌려요. 그 다음에 구름을 그러면 순간적으로 응축시켜서 구름을 마치 솜사탕을 손으로 짜듯이 짜가지고 빗방울을 내리게 한다는 논리인데 이게 쉽지만은 않겠죠. 하지만 쉽지만은 않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변부로 확산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의 논리대로 가는 거예요. 집에 공기청정기를 만들었지 공기청정기가 방, 거실, 주방까지 설치됐어요. 그럼 이제 공기청정기 설치됐으니까 공기청정기 필터가 갈아야 되니까 필터주가 오르겠죠. 그리고 마스크주가 황사 때 봄철에만 썼는데 이제 사계절 써야 되니까 마스크주가 사계절주로 해서 마스크주가 오르죠. 그 다음에 이원, SK 가스 같은 LPG주가 오르죠. 그리고 태경화학같이 이렇게 인공강우 실험하는 회사가 오르죠. 휴대용 산소캔을 만드는 대륙제약 같은 게 오르고 주변부로 지금 확산되는 추세고 1등주는 쉬고 있다. 쉬고 있는데 죽진 않았기 때문에 태경화학 같은 걸 후발주로 노리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지금. 이게 맞아떨어지면은 굉장히
후발주를 택했음에도 지금 이 테마라는 게 미세먼지가 굉장히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세가 최소한 수소차 테마만큼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에게도 전고점 돌파할 기회를 분명히 준다고 확률 높게 보고요. 그래서 손절가 5,500원, 목표가 7,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1% 가까운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212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40선에서 마감했던 코스피 오늘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30선에서 출발을 했다가요. 현재 저점 찍었는데요. 26포인트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세 기관과 외국인이 현재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359억 원가량, 외국인도 4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다만 개인이 7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현대차 다시 4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LG화학 5위권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장 초반에는 1%대 하락세로 출발을 했었는데 이 하락폭 조금씩 줄여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여전히 1.7%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72,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셀트리온 2%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17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가 1.5%의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25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여전히 8위권 지켜내고 있고요. 1%대 하락세,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3%대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 시밀러 업종이 좀 크게 좀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 0.8%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25만 5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일단 코스닥이 0.7% 하락세 이어갑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을 하고요. 일본 증시까지 현재 1%대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 727포인트에서 출발했다가 현재 저점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723포인트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하는데요. 현재 외국인들 매도폭은 크지 않습니다. 개인이 8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CJ E&M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폭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급락세 나왔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1% 추가 하락세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신라제는 2%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6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도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칼 현재 2% 가까운 하락세로 흘러가면서 6만 원대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권사에서는 전기차나 수소차 핵심 기술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리포트 내놓기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6위부터 10위까지 메디톡스 2%대 하락세로 흘러가고요. 53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HLB도 1%대, 그리고 코오롱티슈진도 1% 가깝게 하락을 하는데요. 오늘 바이오 종목들 대부분 눌립니다. 펄어비스도 2% 가깝게 하락하면서 이제 15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원달러 환율 오늘 0.1% 상승하면서 1,134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어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인크로스라는 기업 좀 살펴보고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3위 미디어 랩사입니다. 1, 2위랑 그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3위만의 이제 특별한 그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유튜브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이제 끌어간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광고주랑 그다음에 이제 광고 대행사, 이 광고 유통을 전담하는 미디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디지털 매체 부분들을 이제 광고사에다가 이제 판매를 하고 중간 수수료 부분들을 받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지금
인크로스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NHN 엔터테인먼트와의 시너지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그 미디어 랩 광고 상품 이런 유통 외에도 전반적으로 이제 광고비 지불에 대한 그러한 이제 금액 자체 그리고 파이 시장 자체가 이제 커지는 그러한 모멘텀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게 2017년 12월부터 국내 유튜브 공식 미디어 랩사로 이제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OTT, 그러니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쪽에 대한 성장성을 같이 쉐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쪽에 대한 모멘텀 중에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유튜브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12월에 NH 엔터테인먼트가 인크로스 지분을 5.3%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최대 주주로 좀 등극을 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NH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좋은데 이쪽으로부터 이제 안정적인 광고 물량 확보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니지 애님이랑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신규 게임 광고 수주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동반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NH 엔터테인먼트 그룹 내 페이코랑 에이스 이 데이터 관련된 기업과의 시너지 창출도 역시나 인크로스의 이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역량 고도화에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에 이 데이터 자산에 대한 가치도 이제 상승할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동영상 광고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모바일 랩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시간 점유율이 네이버를 유튜브가 뛰어넘는 그런 부분들이고 최근에 유튜브 관련된 주식으로 국내에서 아프리카 TV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부분들처럼 동영상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가 되고 있는데 동영상 그 부분들을 한 번이라도 요즘엔 대부분 많이 소비를 하시죠. 근데 보시면 중간 광고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적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 잠정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100억 원 정도, 110억 원 정도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8% 정도 증가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수치로만 놓고 보면은 8%가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광고 기획사라고 하고 있는 제일기획이나 여러 이제 신문, 지하철 광고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사이즈가 축소된 거에 비해 지금 모바일 동영상 시장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이 되는 그런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 위주의 광고 성장이 YOY로 전년 동기 대비 27%이기 때문에 거의 한 30% 가까이 성장이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최근에 움직임이 좀 좋았고 어제 시장에서도 시장 조정받는데 움직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은 좀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7,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P 홀딩스 조성욱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성욱입니다.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요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시죠.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역전이 돼서 시장의 장기 침체 우려 때문에 폭락을 했다라고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수급이 타이트해져서 그렇다. 결국 추가로 발행돼야 될 국채 물량이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알력 때문에 발행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6월 초순 정도까지는 이런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간헐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수급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면요. 1138원 23전. 오늘 아침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조금 안정이 돼 있는 편입니다. 요즘 뭐 신흥국 통화들의 환율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더 이상 크게 상승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문제는 이제 외국인들의 거센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데요. 오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차익 비차익에서 강하게 오전장에 프로그램 매도세를 동반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조금 진정이 되고 있는 국면으로 보이고요. 수급적으로도 오늘 여전히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매도하고 있고 선물단에서도 지금 1,300억 정도 코스피에서도 500억 정도 외국인들이 모든 지수에 매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잘 알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애경산업인데요. 굉장히 가격이 지금 쌉니다. 애경그룹 계열의 생활용품이라든지 화장품 같은 것들을 제조하는 업체죠.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애경산업의 화장품 사업부의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주요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 사업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면세점의 매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요거가 귀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다하게 할인 경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애경산업은 중국의 내수시장 부양이라는 정책과 어울리게 중국 현지를 공략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정식 채널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다. 중국 내에 입점 점포수를 늘려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죠. 따이공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내의 브랜드 인지도인데요. 지난 2018년 광군제에서 비비크림으로 역대 최고 매출을 계속 갈아치우는 그런 기염을 토했었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 중국 내의 비비크림 카테고리에서는 3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의 시장 점유율이라는 부분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꾸려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점포를 이제 입점을 중국 내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만 300개 정도 스토어를 현재 입점 수는 한 600개까지 그렇게 그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국내에 요거들의 기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다른 화장품 브랜드들 실제 매출의 캐파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은 그런 화장품 업체들과는 조금 차별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면요. 매수가 지금 자리 싼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이 더 이상 하락할 자리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 자리 매수가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44,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55,000원. 조금은 무거운 종목이니까 차분히 매수하셔서 잘 기다리시면 좋은 모습으로 오르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